당신의 비트코인을 안녕하십니까? 김경수의 크립토 투데이 라이브입니다. 오늘 새벽에 너무 많이 떨어져 버렸네요. 소장님 어제 구입하셨다고 하셨지 않나요? 네네네네. 괜찮으신가요? 네, 오전에 비트코인을 구입을 했는데 네. 저는 조금 저가에 매수를 해서 보통 단기 투자자라서 1, 2% 수익 구간에 매도를 하거든요. 보통은 어저께는 3% 정도 상승을 해서 그 전에 이미 저는 매도를 해놔서 다행히 오늘 좀 네, 피해가 그럼 없어서 다행이네요. 다행입니다. 네. 그럼 오늘 경제지표 한번 보여주시죠. 네, 오늘 경제지표 보겠습니다. 금은 1g당 58,432원으로 마이너스 0.22% 하락했습니다. 달러화는 1,195원으로 0.21% 하락했고요. 중국 위안화는 168.21원으로 어제와 거의 동일합니다. 어제 마감한 코스피 지수는 2,101.04포인트로 전일 대비 0.45% 상승했습니다. 오늘 새벽 마감한 나스닥 증시는 7,993.63포인트로 1.46% 하락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어제 오전에 단기 반등하다가요, 오늘 새벽에 약 10% 이상 급락했습니다. 8,573달러입니다. 다음은 글로벌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하원 의원이 SEC에 리브라를 막아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는데요. 이건 어떤 소식인가요? 네, 어제 미국 하원금융업위원회 암호화폐 청문회가 열렸었거든요. 거기에서 브래드 셔먼 하원 의원이 리브라는 펀드이고 마크 주커버그 페이스북 창업자는 이미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데 이제 더 많은 돈을 찍어낼 능력이 없었는데 이번에 네. 리브라가 발행이 되면 그가 이 능력까지 갖게 된다면 이 사람이 이제 미국이 되겠죠. 스스로 네. 이제 이걸 발행하는 SEC에다가 그래서 이거를 좀 막아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SEC 위원장이 암호화폐는 현 금융 시스템 회피 리스크가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네, 제이 클레이튼 위원장이 SEC 위원장이거든요. 네. 암호자산 청문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특정 자산에 대해서 전문적인 평가를 내릴 수는 없다. 그러나 리브라는 더 많은 사람들이 암호자산에 관심을 갖게 만들었다는 것은 확실하다. 확실한 거죠. 네. 리브라 때문에 더 네. 많이 알게 됐으니까.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가 있지만 좋은 점도 있다라고 또 답을 했습니다. 덧붙여서 암호화폐는 우리가 그동안 만들어 놓은 금융자산 시스템, 증권, 주식 같은 것도 되겠고 또 은행 같은 것도 되겠는데 이 기존의 시스템을 회피할 수 있는 잠재적인 리스크는 확실히 있다라고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 미국 금융업위원회 위원장이 페이스북은 달러화에 대항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네, 비슷한 맥락의 이제 이야기인데요. 미국 하원금융업위원회 암호화폐 청문회에서 맥신 워터스 금융업위원회 위원장이 개회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페이스북은 현재 새로운 시스템,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한다. 이는 달러화에 대항하는 것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하원 의원들은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금융 자산 이런 시스템을 위협하는 리브라가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네. 전반적인 막고 있는 의견이겠죠. 거죠. 네. 세계 최대 보험 중개 기업 마시앤클레넌에서 암호화폐 커스터디 보험 프로그램을 출시했다고 합니다. 소장님, 이 커스터디 보험이 어떤 건가요? 예를 들면 네. 저희가 암호화폐는 아직 정확하게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 있지 않아서 네네. 어떤 은행이나 거래소에다가 보관을 할 때 이 거래소가 망하거나 해킹을 당하거나 해서 없어져도 법적으로 제가 그 돈을 보장받을 권리가 없어요. 네네. 어떤 법적으로 그들도 구제해줄 의무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불안한 상태죠. 네네. 예를 들면 지금 고팍스에 보관을 해놓던 그 스텔라 루멘이 네네. 해킹을 당해도 보상을 못 받으십니다. 그럼 그걸 보상받게 해주는 보험인가요? 네,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신 마시앤 맥클레넌 컴퍼니스라는 곳은 그 세계 최대 규모의 위험 관리나 보험 중개를 해주는 기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녹스라는 곳이 있어요. 녹스라는 곳은 뭐냐면 암호 자산을 프라이빗 키를 보관을 해줘서 오프라인에서 콜드 서비스로 월렛으로 어떤 자산가나 헤지 펀드를 고객으로 두고 있거든요. 그 암호 자산을 보관하는 어떤 지갑 네네. 같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 지갑이 외부의 해커의 공격이나 기업 내부의 문제로 손실을 입게 될 경우에 발생된 자산의 어떤 피해 전액을 보상하는 그런 보장하는 보험이네요. 그래서 좀
가입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큰 돈이 있는 사람들만. 네, 네. 유익한 정보였습니다. 네. 네. 모넥스 그룹에서 모든 주주들에게 비트코인을 선물했다고 하는데요. 너무 부럽습니다. 네. 네, 일본의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체크라는 곳의 모 회사거든요. 네. 모넥스 그룹이라는 곳에서 자사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에게 비트코인을 전부 선물합니다. 2019년 9월 말 기준으로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에게 500엔 상당의 비트코인이 제공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금융기업이 주주들에게 암호화폐를 보상하는 경우가 이번이 첫 사례라고 하네요. 네. 부럽죠? 네, 뭐 저는 줘야 되는 입장이니까 뭐 부럽지 않아요. 네. 다음은 국내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은행이 디지털 화폐의 발행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했습니다. 네,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요국 중앙은행과 마찬가지로 가까운 장래에 CBDC를 발행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CBDC란 말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말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은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네요. 네, 다음은 거래소 소식 보겠습니다. OKEX 코리아에서 아몬드를 원화마켓에 상장한다고 합니다. 네. 두 번째 소식은 후오비 코리아에서는 인증을 편리하게 도와주기 위해서 증빙센터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아, 이 증빙이 되게 중요한 건데 증빙센터 들어가 보니까 좀 손쉽게 UI를 잘 해놨어요. 후오비 코리아가. 네. 증빙센터 서비스는 인증 관련 업무를 보다 간편하고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 보안 인증 수단인 휴대폰 번호, 뭐 이메일, 구글 OTP 변경, 뭐 이런 분실로 인해서 로그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필요한 서류를 빠르게 증빙센터 웹페이지를 통해서 제출하면 보안 인증을 초기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건데 좋은 시도 같습니다. 한비코에서 메이크 크립토 마켓 릴라이어블 공동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하네요. 어떤 캠페인인가요? 네, 한백코 거래소가 메이크 크립토 메이크 릴라이어블 캠페인. 네. 이게 무슨 캠페인이냐면 그 암호화폐 시장 공식 플랫폼 쟁글이라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네. 여러 국내 거래소가 신뢰할 수 있는 시장을 어떤 만들기 위한 그런 캠페인인데 이런 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려해야 됩니다. 네, 다음은 업계 주요 소식입니다. 비트코인이 새벽에 8,500달러가 무너졌었는데요. 야, 그러니까요. 이거 비트코인이 어저께 오전에 단기 반등했다가 네네. 다시 하락해서 밤에 새벽 4시에 지금 8,100달러까지도 찍고 이렇게 붕괴가 됐습니다. 근데 좀 오늘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약간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네. 대시의 CMO가 대시는 프라이버시 코인이 아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럼 뭔가요, 소장님? 이게 최근에 업비트, OKEX 코리아 등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가 대시를 포함해서 모네로, 지캐시 등 익명성을 강조하는 프라이버시 코인의 상장 페이지를 선언한 것에 대해서 대시 코인의 CMO가 이야기를 한 건데요. 네. 그 엊그저께 얘기한 그 다크 코인이라고 그러죠. 네네. 누가 보냈는지 이런 걸 잘 모른다라는 네. 코인들인데 FATF의 가이드라인을 대시 코인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준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를 좀 보면 코인베이스라고 미국에 굉장히 유명한 거래소가 있는데요. 네. 국내 거래소와는 반대로 대시 상장을 추진을 했습니다. 근데 업비트는 시가총액이 대시 코인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네. 12위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상장 페이지와 관련된 이 구설수가 계속 당분간 터지게 생겼네요. 다음은 투자자 여러분들의 질문이나 최신 투자 트렌드를 전문가에게 갑자기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는 친절한 경수씨 코너입니다. 아주 사소하거나 쉬운 질문도 상관없으니까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친절한 경수씨 코너인데요. 네. 어저께 그 저스티스 리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을 좀 제가 읽어봤어요. 네. 미국 대형은행 상위 15개 은행의 계좌를 통해서 크립토 거래소에 달러 입출금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게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라고 그랬는데 뉴스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저스티스 리님. 그런데 이게 비공개 정보인 것 같고 리플은 아마 실패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런 은행 통합 모델이 있는데 이 거래소는 어떻게 될 거냐라는 것에 제가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네. 리플 같은 경우에는 세계 여러 국가의 은행들을 통합해서 이
송금 수수료를 리플로 쓰게 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 혜택을 보게끔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저스티스리님께서 말씀하신 게 정확해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리플이 쉽게 예를 들면 네. 신한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뭐 이런 은행들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각자 그 회사의 규모가 다 다르죠. 네. 근데 국민은행이랑 신한은행이랑 이런 회사들을 전부 통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각자 추구하는 이익과 생각하고 있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네네. 그걸 중간에서 리플이 정부도 아니고 어떤 강압적으로 이 회사들을 통합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 야 우리는 회원이 한 2천만 명인데 왜 이런 조그만한 어디 새마을금고랑 우리가 같이 일을 해야 돼? 싫어. 이런 거거든요. 현재 네. 상황은 제가 볼 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네. 리플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많은 기업들이랑 파트너십을 맺었다고는 하지만 그게 실효성이 과연 있는가? 그리고 많은 곳을 찾아봐도 지금 실제로 뭐 이런 수수료 관련된 얘기들이 처음에만 있고 지금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리플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 사업 모델이 이 한계를 넘어서야만 가능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한 군데 거래소에서 이 15개 은행의 지지를 받고 네.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뭐 희망적인 거겠죠. 그런데 전 세계를 통합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리브라가 그걸 지금 하다가 트럼프한테 얻어맞고 있잖아요. 또 미국 하원에서도 네네네. 굉장히 얻어맞고 있고 네. 그래서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근데 호재는 호재겠네요. 그게 진짜 거래소가 그런 비즈니스를 연계를 시켰으면. 그리고 그 JL님께서 비트코인 삼각 수렴 하방 뚫릴각 지옥 가나요? 맞추셨네요. 네, 어제 이분 말씀하시고 지금 지옥 네네. 가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지켜봐야겠는데 오늘은 그래서 어떻게 어느 분하고 전화를 연결할 거냐면 네. 이 블록체인 시장에 제가 들어온 지가 지금 거의 3년 정도 돼 가거든요. 네. 근데 그때부터 같이 비즈니스를 시작하던 사람들이 있어요. 네네. 예를 들면 커뮤니티 매니저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커뮤니티 매니저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단톡방 관리자. 네네네. 네, 오픈 채팅방을 네. 관리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쪽 시장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이쪽은 예를 들면 저희가 코인을 발행해서 이 코인에 대한 어떤 팬클럽이라고 봐야죠. 주주들이 있어요. 네네. 그 사람들이 와서 좀 빠른 정보도 얻고 싶고 서로 우리 같이 투자한 사람들끼리 이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좀 지켜보기도 하고 좀 쓴소리를 하기도 하고 뭐 이런 걸 운용하는 곳이 오픈 채팅방에서 이루어지거든요. 네네. 근데 그 방에 관리를 누군가 해야 되잖아요. 네네. 뉴스를 갔다 오기도 하고 인사도 해주고 뭐 답변도 해주고 이런 걸 해주는 사람이 커뮤니티 매니저인데 그런 방을 한 30개 정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네. 대단하네요. 네. 예명이 방부자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지금 코리아 코인 그룹이라는 그 이제 이 팀을 만들어 가지고 활동을 네네. 하고 계시는 분인데 그래서 이 김동인 대표인데 이 연결을 해서 한번 얘기를 네, 안녕하세요. 김동인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그 커뮤니티 거의 관리 쪽으로 주로 하고 마케팅, ICO 쪽만 주로 하는 뭐 코리아 코인 그룹이라고 하는 네, 단체 지금 대표를 맡고 있는 지금 밖에 계시나요? 예, 잠깐 밖에 나와 있어요. 네네네. 좀 시끄러워가지고 잠깐 저희 도유리 앵커님이랑 인사 한번 하시죠. 안녕하세요. 크립토 투데이의 도유리라고 합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네네. 지금 생방송으로 나고 있으니까 사고 안 나게 말씀 조심하시고요. 네, 오늘 비트코인이 굉장히 급락했잖아요. 네, 그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커뮤니티의 어떤 반응은 어떤가요? 다들 말로 설명도 안 될 만큼 다들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 지금 단톡방을 여러 개 이제 보유하시고 관리하시고 이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전달을 받고 뭐 위로도 해주고 이러시고 계시죠? 네, 그런데 사람들의 전반적인 반응은 지금 예전에 뭐 두 가지로 갈리는 것 같아요. 벡트 거래소 이후에 좀 상승을 한다라고 한 사람들도 있었고, 이게 이미 이제 선반영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커뮤니티 전체적으로 동향은 어떻게 보세요? 요즘에는 옛날에는 그냥 떨어지면 그냥 이렇게 뭐 하락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워낙 이제 아시는 것도 많고 정보도 많으시고 하셔가지고 아까도 보니까 이제 기회다 뭐 이러신 분도 계시고 아. 선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아, 지금 이게 기회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 거군요. 네. 그러면 지금 뭐 방 부장님께서는 투자를 하고 계시나요? 네, 하긴 하는데 좀 소액으로 하고 있어요. 아, 소액으로요? 네. 그때 2,700만 원까지 비트코인이 상승을 했었거든요. 네네. 저는 네. 그때 이제 이 방 부장님과 만나서 되게 이 미래에 대해서 장밋빛 미래를 되게 꿈꾸고 같이 했었는데 지금 시장이 이렇게 돼버렸는데 앞으로 이제 이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개인적으로. 없어질 것 같진 않고 네. 약간 물갈이 하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네. 팩트는 선반영이 맞는 것 같고 벡터 거래소는 선반영이 맞다. 네. 네. 이미 그리고 보면 알트들도 메이저 알트도 그냥 일반 알트들도 보면 많이 떨어지는데 네. 보면 거래량이 되게 많이 터지면서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아, 일반 알트코인들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살 사람들은 사고 손바뀜이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방 부장님, 나가고. 방 부장님 주변에 고래들이 엄청 많았었잖아요. 지금 투자하고 계시나요? 지금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아예 그냥 물려 있으신 분들도 많으시고 물려 있는 분들이 더 많으세요 확실히. 아, 그리고 도유리 앵커님이 그 알트코인 투자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걸 한번 좀 여쭤볼게요. 스텔라 그때 말씀하신 어떻게 하세요? 벌써 소문이 났나요? 네. 네. 이런 알트코인들은 어떻게 돼요? 스텔라는 어떻게 될까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네. 에이다나 트론 뭐 스텔라 네. 옛날에 한창 트론 뭐 이런 메이저 알트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이 보면은 거의 1년 반 2년 전 가격이에요 딱 지금이. 1년 전 2년, 네네. 2년 가격. 2017년 딱 음, 딱 그 가격으로 지금 거의 다 왔는데 네. 그냥 그때로 다시 리셋된 것 같은데 이제 근데 비트코인 2,400, 700, 2,700 갔을 때 그 가격까지 가는데 좀 많이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네. 그때는 위에 고점이 없는 상태였는데 지금은 좀 소위 말해서 시체들이 많잖아요. 네. 네. 위에 물리신 분들이 그분들이 많으셔가지고 확실히 그때보다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요새 ICO 하세요? 잘은 안 하고 정말 괜찮은 게 있으면 하고 안 그러면 안 해요. 그럼 괜찮은 코인을 판단하는 기준이 어떤 거예요, 보통? 우선은 뭐 얼마나 팔렸고 뭐 어떤 사람들이 샀고 프리세일이랑 프라이빗 가격 뭐 차이가 얼마나 나고 상장 확정돼 있는 게 거래소가 어디 있냐 그리고 대표님들이 어떤 분들이냐 그러면 투자자들이 이제 좀 커뮤니티 분위기나 이런 것도 좀 많이 보고요. 아, 커뮤니티의 전체적인 분위기, 그럼 비중이 어떤 게 제일 크신 거예요? 비중은 아무래도 저의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프라이빗이랑 프리세일 가격 차이가 많이 안 나는 것들. 아, 그러니까 먼저 이제 엔젤 투자자로 들어갔던 기관들이나 어떤 고래들의 투자 금액이 실제 이제 판매 일반 대중들한테 오픈한 가격, 네. 그 가격과 큰 갭의 차이가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네. 네, 그게 크면 아무래도 상장을 했을 때, 네네. 큰 거래소에 상장을 했을 때 그 고래들이 먼저 돈을 엄청나게 던져버리면 안 되니까 네. 네,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네. 오늘 전화 연결 너무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성투하시고요. 서울 올라오면 또 봬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예. 네, 커뮤니티 매니저라는 신종 직업이에요. 이게 네네. 굉장히 대중화돼 있고 사실 영어 잘하고 사람들 관리 잘하고 이런 분들이 커뮤니티 매니저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직업군을 형성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양한 데서 이렇게 활약을 하는 건데요. 김경수의 크립토투데이는 다양한 검색 채널에서 크립토투데이를 검색하시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허브의 포럼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알차고 질 좋은 정보를 잘 정리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수의 크립토투데이 성투하세요. 성투하세요.